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310번 문제부터 또 워크북 1분컷 진행해 볼게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는 익명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침해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여론조사 실시할 때 신고는 해라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 형식적인 요건만 좀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가 나서서 허가 제도를 하는 건 아니니까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 검열은 아니기다. 그래서 검열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금치 처분을 받은 미결 수용자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집필 금지인데, 집필을 금지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하는 것은 합헌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 판례가 있으니까 조금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일단 위헌인데요. 사전 검열에 해당합니다. 해당한다는 것은 강제수단 같은 것이 다 동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행정제재나 벌금형 이런 것들이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중요한 판례죠. 우리 초,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명한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1개, 2개 해가지고 답은 2번으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311번에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구역 안에서 여기가 세종시였는데 좀 그 거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그 간판을 1개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진 않았습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언론 출판의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전검열에 해당해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모든 요건을 다 갖춰서 사전허가 금지 원칙 위배가 된다. 그 다음에 1번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금지 원칙은 예외 없이 절대적 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랄지라도 사전검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건데,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욕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요거랑 비교했을 때 합헌 판례가 비슷한 판례가 뭐냐면 국기모독죄가 있어요. 곧 나올 건데 그 태극기를 모독한 것은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3번에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된다라는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광고의 심의기관이 민간 심의기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심의를 해요. 광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행정부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뭐에 의한 심의인 것이다? 행정부에 의한 심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돼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민간 심의 기구가 심의를 담당해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행정부에 의한 심의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상업 광고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 직업활동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이 모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속 출판사 등록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가 되는 우리 명확성 원칙 두 문자 관련된 내용들을 따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언론 보도라도 반론 정도는 청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진실하다라고 100%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사실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TV방송도 역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표현 행위를 규제할 때는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이 되지만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조금 폭넓게 제한이 가능하다. 맞죠?
다음에 신문 매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필요성이 방송 등 인쇄 매체보다 높냐? 아닙니다. 방송이 좀 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송을 좀 더 신문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읽으면은 쉬운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미결 수용자 금치기간 판례인데 나머지 판례 금지인데 신문과 자비 구매 도서의 열람을 제한한 것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운동 금지, 우리 초반에 봤던 집필 금지, 그 다음에 나머지 금지 이렇게 꼭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이종 미디어 간의 결합 규제하는 것은 종편을 못하게 한 건데 옛날에는 합헌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할 때 5명 이상이나 무조건 고용해야 돼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가 돼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러한 차별적인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규정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이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받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이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집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이 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번 다 맞고, 우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유명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 명예훼손죄 관련된 규정들은 다 합헌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그 다음에 저번에 봤던 사이버 명예훼손죄 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바로 과도한 제한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아니면 사적인물인지, 그 다음에 사적 사안인지 공적적 사인지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았고 나머지도 다 맞았기 때문에 디을, 위음, 비읍 해가지고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합헌인데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가용을 다른 대기업 광고 이런 걸 못하게 해요. 타인의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문법상 등록 조항이 있는데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이니까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허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최근에 경찰관부에서도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문제 찾아드릴게요. 어디 있었냐? 너무 멀리 갔네. 이렇게 찾기가 힘드네 갑자기. 네, 여기 국기 모독죄, 이건 국가 모독죄였고 비교했을 때 국기 모독죄 판례가 따로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국기 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는 발표의 자유, 전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주권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 양심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상영과 영화 판례가 있네요. 이것은 포괄이익 금지 원칙과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가 되죠.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2조 2항이 특허권을 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 관련된 문구를 물건에 쓰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게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데 이게 연결되는 판례가 음주 전후에 좋다.
숙취해소에 좋다라는 말을 못 쓰게 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발명하신 어떤 음료수가 음주 전후나 숙취해소에 참 좋은데 그런 거를 표시를 제한한 게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 이 판례는 뭐까지 되죠? 침해까지 되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회차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